자, 이슈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플하고 아마존이 예상치의 하회에도 제 타이틀을 묻지마 매수로 일단은 정했는데 미국도 지금 작년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바쳤던 그런 현상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미들, 소위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고요. 보이고 있고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옆에 타이틀 보시면 마지막 불꽃 쇼가 될 것인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일단 걸었는데 이거는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간적인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11월입니다, 여러분. 11월이고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9월, 10월은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휴가를 갑니다. 애널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들이 12월은 굉장히 좀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12월 중순부터 뭐 2주에서 한 달간 그렇게 네. 굉장히 실질적으로 길게 가기 때문에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년의 휴가를 그때 다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반 정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12월 중순에서 1월 초까지 한 3주 정도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한다.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급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이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급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붙어줘야 우리가 수익도 낼 수가 있고 어떤 포지션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남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0포인트까지 지금 85포인트가 남았는데 굉장히 애매한 지금 지수 구간이거든요. 네.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시장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가격 설정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16,000포인트를 지금 언제 넘을 것인가? 혹시 여기서 눌림을 좀 크게 주고 16,000포인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일 중으로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제가 노란톡에 일단은 내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침에 노란톡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에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16,200포인트까지 16,200포인트까지 일단 뚫었다가 다시금 15,000포인트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을 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세이다. 자, 여러분 큰 프레임은 당연히 매수 방향이지만 지금은 매도 방향도 적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5일 지표가 있죠. 항상 수요일은 5일 지표가 있는데 이번 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0만 배럴로 공급을 늘릴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선에서 일단 조금 내려온 구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하죠. 목요일 날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테이퍼링은 거의 뭐 레포팅을 보면 99% 시행을 한다라고 일단 보고요.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건 실제로 어떤 이슈가, 어떤 뉴스가,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뉴스로 듣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테이퍼링 자체는 자, 제가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 그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멘션을 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은 차후의 이야기이다. 어떤 지표들을 보고 나서 뭐 빠르면 2023년 하반기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테이퍼링 뭐 한 7월 달에 한 8개월간 지속이 돼서 7월 달에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오늘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의 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자들은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거짓말을 조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계속 제가 2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고, 자, 시장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예전에 테이퍼링을 시행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을 주기는 줄 것인데 그 충격이 예년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예전에 테이퍼링을 했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갑자기 했습니다. 갑자기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딱 1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백 번, 일주일 내내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백 번 들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이슈나 뉴스가 딱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악재임에도 불확실성의 해제라고 해서 호재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로드맵을 목요일 날 아마 새벽 4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은 줄 것이되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호재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번째는 뭐냐면 금요일 날 비농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 실업률도 일단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산적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FOMC 회의에서 좀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방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관측이 많던데 네네. 그렇다면 선방영이 됐다라는 말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포커스를 하나 제가 다시 좀 짚어드리면 네. 자,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안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일 드릴 말씀인데 자, 테이퍼링은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금리 인상에 관해서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차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거의 180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멘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전에 테이퍼링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그만큼의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로드맵만 일단은 제시를 한다. 뭐 8개월이든 6개월이든지 간에 저는 개월 수는 사실은 크게 상관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뭐 그래봤자 뭐 한 2개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개월 수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테이퍼링을 일단은 발표를 하면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시장의 충격은 조금 주되 이게 나스닥 선물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예, 라고 기술적으로 보면요. 예, 불확실성이 그렇게 일단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음.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레임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의 충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래도 며칠간 충격이 있느냐의 문제고 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는 이게 향후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내일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스탠바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전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성견 브리핑 그거 보시고 그리고 제가 멘트 날려드리는 것들 유념해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